안녕하세요. 2학년 정치와 법 39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형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교과서 140쪽, 학습지 119쪽에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이 갖는 의미와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요 제형법정주의, 요 말이 중요하죠? 요 제형법정주의의 5가지 원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 내용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와 책임성 조각사유, 자, 이런 의미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형벌과 보완 처분, 자, 이런 종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형법과 제형법정주의. 자, 형법이 뭐고, 그 다음에 제형법정주의. 형법에서 제형법정주의가 왜 중요한지. 자, 이런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형법의 의미는, 형법이라는 의미는, 자, 뭐와 뭐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그쵸. 바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이 바로 형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형벌,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은 얼마만큼 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것이 형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법을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형식적 의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법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로 보면은, 자, 형법을 포함해서, 형법, 그 법전을 포함해서,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그다음 범죄와 그 범죄를 저지르면은 어떤 벌을 받는지,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법률을 전부 형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형법의 의미는 실질적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군형법, 도로교통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자, 이런 법률도 보면은 어떤 죄를 저지르면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법들도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전을 의미하고,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형법전이 아니더라도 범죄와 형벌을 정하고 있는 모든 법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법의 의의를 보면, 형법의 의의는, 자, 개인이 지 마음대로 어떤 보복이나 응징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모에 의한 처벌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바로 국가 권력만이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의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사회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형법이 가진 어떤 중요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법이 가진 기능을 살펴보면, 형법은 개인의 법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다음에 범죄 예방과 범죄자를 교화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부과됨을 사람들한테 미리 알려서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자, 무슨 기능일까요? 바로 보호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국가로 하여금 법률로 정한 범죄와 형벌만 적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어떤 국민을 벌을 주거나 아니면은 범죄로 이거는 너는 잘못한 거야 라고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런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해서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인권을 보장한다. 자, 무슨 기능일까요? 바로 보장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형 법정주의는 그 의미가 근대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로 나눌 수 있고, 이 근대적 의미는 우리가 형식적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현대적 의미는 바로 실질적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바로 이게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근대적 의미가 되겠죠. 자, 다시 말하면은 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의 내용은 성문의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문, 다시 말하면 법전, 형법전이라는 그런 법률에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처벌도, 범죄도 아니고 처벌도 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죠. 자, 바로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독재자가 법률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바로 요 적정한이라는 말을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자, 이 적정한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형식적인 법률의 존재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도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적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이 정의에 합치된다. 정의에 합치된 내용의 법률,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의 자의적 판단, 형식적 의미에서는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현대적 의미의 이런 죄형 법정주의는 바로 입법권, 입법자, 다시 말하면 국회라든지 이런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률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해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법자의 자유로부터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죠. 바로 실질적으로 죄형 법정주의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어떤 인권을 보장하는 데 좀 더 한 발 다가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적정한이란 말, 요 말의 의미를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죄형 법정주의의 어떤 5가지 파생 원칙, 자, 요거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관습법은 성문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어서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관습형법은 금지된다는 그 원칙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자, 관습적, 그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관습에 의한 처벌, 범죄 규정,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문의 법률에 규정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바로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성문 법률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뭘까요? 바로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은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여기에서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처벌한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명확성의 원칙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그 처벌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의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책임 사이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것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도 적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바로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각한 학생은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학생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 처벌이 굉장히 너무 강하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적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의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으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자, 이 원칙이 뭘까요? 바로 소급표 금지의 원칙입니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의 법률 규정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바로 소급표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수업 시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가중하지 못한다는 원칙. 자, 이게 뭘까요? 바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입니다. 자, 어떤 유추해석,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는 범죄를 규정할 수 없고 처벌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비슷하게 다른 어떤 규정을 갖다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알아보면 죄형 법정주의 원칙과 관련된 법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 이렇게 받지 않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또 역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 헌법 제13조를 보면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역시 이것이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다음 형법 제1조가 뭘까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바로 소급표 금지의 원칙을 의미하는 거죠. 자, 나머지 내용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